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금 하락적인 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시장의 매도세도 많아지고 있고 미국 시장 반등의 약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답답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는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의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오늘 9시부터 10시 시장만 보더라도 여러가지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되게 수산스러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좀 수산스러운 시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하나의 딱 테마가 몰려서 거기에 수급이 쫙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쫙 뽑아내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적인 시나리오기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만큼 차분하게 좀 시장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싹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도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치고 빠지기가 굉장히 가능한 위치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다. 저도 이거를 유튜브 영상에서도 2번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다 성공적으로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가 좀 맛있게 먹으면은 그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 딱 놓고 보면은 좀 심심해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좋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래요. 뭔가 미국장이 좋고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은 선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간밤에 나스닥이 중국 관세 철폐 이슈에 좀 호기롭게 반등은 했기는 하지만 선물 시장은 그닥이어서 오늘 지수는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르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어차피 지수는 우리가 지금 지수 자체에 기대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뭔가 강력한 모멘텀,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최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명확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50에서 900포인트 이 사이에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에서 2700 요 포인트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이 밑으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는 더없이 좋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그냥 상방은 막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속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무리하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그게 더 부담이에요. 왜냐, 시장이 반등이 너무나도 세게 나오면은 다음에 또 빠지는 속도도 그만큼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관건은 결국에는 환율이 1200원 밑으로 좀 하방으로 팍팍 내려와야 시장이 제대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의 환율을 딱 놓고 보면은 1263.8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200원 부근까지도 하방으로 그냥 쭉 밀고 내려오는 게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좀 속도적인 부분도 잘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은 여러분들이 환율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숭이 두창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원숭이 두창 쪽이 좀 난리가 나면서 어느 정도 종목들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도 당연히 변동성은 키우기는 하겠지만, 어제 어차피 관련주로 부각된 것들은 이미 변동성이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다시 놀랄 거는 없고, 내일 FOMC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강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폭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면은 그래도 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글로벌 전력 대란 이슈, 요거 폭염 쪽 같은 경우에는 SCD, SN테크, 그 다음에 전력 대란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각종 가스라든지 유가, 그 외에 인플레이션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슈는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제일 만만한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반등 시도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해인이라든지 수산중공업, 흥국, 도화 엔지니어링, 데모,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들은 관련주들은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요즘 바이오가 나쁘지가 않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바이오가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아유 이게 언제 올라올까 이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바이오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급등이 팍팍 잘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초기에도 지수는 밀려도 코로나 치료제나 뭐 백신 기대감에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지금 원숭이 두 창이 돌다 보니까는 바이오 쪽도 은근슬쩍 고개를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아이큐어도 그렇고 아이진도 그렇고 LNC 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돌고 돌고 뭐 삼천당 제약도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은 조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바이오를 하자 지금은 바이오 시대다 요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원숭이 두창이 뭐 백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뭐 환자가 급증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코로나 초기 때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약 바이오를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시장 템포가 일단은 너무 빨라요. 오늘 아침에 1시간 뭐 9시에서 10시 사이 뭐 10시가 되기도 전까지도 뭐가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면은 장 시작을 하면서 6개 쪽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FNG 이런 게 6개 쪽 같이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가 나왔었고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라든지 가스 쪽도 움직이고 곧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또 10분 지나니까 로봇 쪽이 가고 지금은 보니까 뭐 수소 쪽도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맥스트를 필두로 메타버스 쪽도 움직임이 나왔다. 그만큼 시장의 템포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아예 한 템포를 죽여놓고 본다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빠르면은 내가 반박자 더 빠르게 시장을 볼 건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인 부분을 좀 해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미국 양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중국 관세 인하 검토 발언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뭐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플레를 못 잡으면은 뭐 시진핑도 문제고 바이든도 문제예요. 인플레랑 시진핑이 아니라 바이든의 지지율이랑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관세 철폐는 부분적으로 행해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반대쪽 의견인 뭐 대만 보호라든지 한미 동맹 강화 뭐 이런 같은 뉴스도 뭐 같이 좀 반대쪽 의견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관세 철폐는 결코 작은 뉴스는 아니에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올리면은 올렸지 철폐 얘기는 트럼프 시대 이후에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산품이라든지 농수산물과 같은 소비재 품목까지만 관세 인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IT 기기라든지 가전제품 등등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T 업종의 전반적인 뭐 반도체라든지 IT 가전,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직접적인 수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관세 인하 범위가 뭐 전기, 전자, 그 다음에 기계, 철강 이쪽으로 확대가 더 된다라고 하면은 제조업 전반으로 수혜를 좀 확장해서 볼 수 있다. 대체로 우리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 영향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뭐 달러 약세라든지 국채금리 상승, 주식시장 상승 등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확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곁다리로 더 보면은 JT 모건이 투자자의 날을 맞아서 대출 증가로 올해 이자 수익 전망을 좀 상향 조정을 하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에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반등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 관세 인하 발언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 좀 자신감만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자신감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분위기랑 추세가 언제든지 반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데이터가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뭐 풀베팅을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 분할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더 평단 관리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새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해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오늘 시장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뭐 조심스럽게 당연히 시장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한전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전선을 정말 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5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2,000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좀 사세요라고 5월 13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5월 13일 이후에 한번 뭐 급등이 나왔어요.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붙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 13일 날 여기서 사서 5월 16일 날 바로 뭐 10%대 고가까지 움직이면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길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딱 봤을 때 여기서 5월 18일 영상에서 여러분들 2,100원에서 2,050원 요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또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6%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에 우리가 좀 잘 먹고 계속해서 잘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그러면은 우리가 2,1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2,100원에서 2,050원, 여기서 좀 써드릴게요. 2,050원 요 사이에서는 우리가 또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단타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 위치는 뭐 2,000원 요 라인 자체를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두 번을 먹고 단기성으로 두 번을 먹고 나오기는 했지만, 이 밑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급등이 처음 나왔을 때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어느 정도 2,000원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2,0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00원 지지를 하고 상승이 나오고 또 내려왔다가 2,000원 여기 또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내려왔을 때 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요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2,000원에 대해서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단타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뭐 1,800원 부분에서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단타성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손절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단타로 빨리빨리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먹고 나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들어갔다가 밀리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100종목을 산다라고 해서 100종목을 다 수익을 단타로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손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를 하면서 긁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항상 로또를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5,000원어치 로또를 샀는데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로또를 사놓고 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손절을 좀 염두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먹고 팔고 이런 것도 다 자유롭게 가능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교육을 시켜드리고 뭐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뭐 저랑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막 어디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걸르세요. 아니,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식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추천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뭐 딴 데 몇백만원짜리를 갔는데 아침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미국장이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줘. 왜?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걸러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설명 다 해드리잖아요. 이런 게 가능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큰 흐름을 그려가면서 주식을 좀 더 남들보다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아요.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LS전선, 그 다음에 뭐 대원전선, 이 전선 시리즈가 후발주 성격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뭐 구리예요. 구리. 전선 안에 들어가는 뭐 구리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뉴스 내용이 뻔하디 뻔한 거고,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관련해서 좀 재건 쪽으로도 같이 묶일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건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뭐 불도저라든지 뭐 포크레인 이런 거 중장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선도 당연히 다 새로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에너지 가격 급발등, 이제 전력난의 공급 축소로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이런 비철금속 가격이 치솟아서 수입액이 확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구리 원자재 가격도 50.6%가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피크아웃을 나온 게 없어요. 뭐 금리 솔직히 뭐 단기성으로는 뭐 피크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금리 인상 한두 번을 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피크아웃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은 뭐 오늘은 아직 뭐 시장이 끝나질 않아서 뭐 데이터를 좀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대한전선을 미친 듯이 사고 있다. 4월 5일부터 계속해서 사서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거는 이 시세가 아직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뭐 프로그램 때문에 뭐 소량 나간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관들도 계속해서 최근에 열심히 매집을 한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도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뭐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